60세 이후 한국인 10명 중 6명이 과일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바나나, 사과, 오렌지, 감, 포도. 그리고 혹시 갈아 마시려고 넣어둔 과일 주스 재료까지. 건강하려고 사두신 거죠. 과일은 몸에 좋다는 말을 평생 들어오셨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과일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내과에서 10년 동안 4만 명을 추적한 자료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10명 중 7명은 이미 콩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이 나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요. 통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무너질 때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소변을 보면 거품이 오래 남는다. 저녁이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을 만큼 다리가 붓는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 아무 이유 없이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만성 피로가 계속된다. 이 4가지 중 2개 이상이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5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신장을 살리는 과일 3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원칙 5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의 안전수칙 3가지. 그리고 과일 습관을 바꾸고 투석을 피한 실제 사례입니다. 먼저 고정관념부터 깨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안 먹고 과일만 먹었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믿음. 젊을 때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다릅니다. 콩팥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새 필터입니다. 웬만한 찌꺼기는 다 걸러냅니다. 그런데 40세 이후 매년 1%씩 기능이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평균 20%가 떨어지고 70세가 되면 30% 가까이 저하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후 설비가 공장 야간 근무를 계속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특정 과일을 과하게 먹으면 이미 지친 필터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첫 번째, 감입니다. 감에는 탄닌이 풍부합니다. 이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 끈적하게 뭉치며 마치 시멘트처럼 굳어 위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위험합니다. 70대 남성 한 분은 아침마다 감 2개를 공복에 드셨습니다. 속이 답답하고 구토가 반복되어 병원에 오셨고 위 안에서 돌처럼 굳은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나는 과일만 먹었는데 왜 이러냐고 하셨습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공복감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고정관념. 그 믿음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2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심장의 전기회로를 조절하는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회로가 합선되듯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운이 빠져 응급실에 오셨고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내가 잘못한 건가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바나나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째,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을 갈면 섬유질 구조가 무너집니다. 당은 그대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마치 톨게이트 없는 고속도로처럼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특히 저녁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하는데 당과 전해질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저녁마다 사과 주스를 한 컵씩 마셨습니다. 밤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좋은 선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의 팩틴은 스펀지처럼 노폐물을 흡착합니다. 케르세틴은 금속에 녹이 슬지 않게 코팅하듯 혈관을 보호합니다. 섭취 방법은 식후 1시간 뒤 반개 정도로 충분합니다. 60대 남성 한 분은 아침 공복 과일을 끊고 점심 식사 후 사과 반개로 바꿨습니다. 몇 달 후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두 번째,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84%입니다. 밤에 화장실 갈까봐 물도 못 마신다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자식에게 짐 되기 싫으시니까요. 그래서 배는 점심에 드시라고 권합니다. 밤이 아니라 낮에. 70대 여성 한 분은 저녁 과일을 끊고 점심에 배를 드셨습니다. 야간료가 줄고 부종이 완화됐습니다. 세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이 사구체와 미세혈관을 보호합니다. 칼륨 함량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하루 30지 정도 간식으로 과자 대신 블루베리를 드신 70대 여성은 피로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황금 원칙 5가지입니다. 공복 과일 금지, 식후 1시간 뒤, 저녁 6시 이후 금지, 하루 총량 200지 이하, 사과 반개 80지, 배 100지, 블루베리 30지, 그리고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나눠 드십시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혈중 칼륨 수치 확인. 5.2 이상이면 중단. GFR 단계에 따라 양 조절. 60 미만이면 절반으로 줄이고 30 미만이면 최소화하십시오. 혈압약, 당뇨약, 특히 ACEI, ARB, 칼륨 보존 이뇨제 복용자는 반드시 주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약과 과일은 2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이제 투석을 피한 실제 사례입니다. 70대 남성. 여름마다 저녁 수박을 즐겨 드셨습니다. 어느 날 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었습니다. 병상에서 그분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손주 결혼식은 꼭 가야 하는데 저녁 과일을 끊고 낮에 소량으로 조절했습니다. 몇 달 후 상태가 안정됐고 투석은 피했습니다. 두 번째, 70대 여성. 바나나 스무디를 매일 드셨습니다. 어지럼과 심장 두근거림, 칼륨 수치 상승. 내가 자식 고생시키는 거 아니죠?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세 번째, 70대 여성. 저녁마다 과일 주스를 드셨습니다. 밤마다 깨고 다리가 붓고 신장 기능이 악화됐습니다. 저녁 주스를 끊고 식후 소량 과일로 바꾸자 붓기가 줄고 잠이 깊어졌습니다. 정리합니다. 피해야 할 3가지. 감, 바나나, 과일 주스. 좋은 3가지. 사과, 배, 블루베리. 황금 원칙 5가지. 공복 금지, 식후 1시간 뒤, 저녁 6시 이후 금지, 하루 200지 이하, 나눠 먹기. 약 복용자 수칙 3가지. 칼륨 수치 확인, GFR 단계 조절, 주치의 상담과 2시간 간격.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바꾸지 않으면 내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과일은 피하십시오. 내일 식사 후 사과 반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콩팥은 묵묵히 일하는 정수기 필터입니다. 지금 관리하면 자식에게 짐 되지 않고 손주 결혼식도 웃으며 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